오늘 리뷰해볼 게임은 레인월드입니다. 캐릭터 소개, 게임 요소 소개, 플레이 평가 순으로 리뷰를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게임 레인월드의 주인공은 얼핏 보기에 토끼 같기도 하고 고양이 같기도 한 생명체입니다. 하얀 몸체와 삐죽 솟은 귀, 커다란 눈과 커다란 꼬리까지. 한눈에 봐도 귀여운 비주얼의 이 생명체 이름은 민달팽이와 고양이를 합친 슬러그캣입니다. 귀여운 슬러그캣을 보고 대부분의 유저들은 호감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저 역시 슬러그캣의 독특하고 귀여운 모습을 보고 이 게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슬러그캣은 우리가 플레이하는 캐릭터의 이름이라기보단 종족의 이름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처음 등장하는 하얀 개체는 가장 기본형인 서바이버로 일반적으로 스탠다드 또는 노멀 모드에 해당하는 캐릭터입니다. 또 몽크라는 이름의 노란 개체도 존재하는데요. 흔히 말하는 이지 모드에 해당하는 개체로 조금 편하게 이 게임을 즐기고 싶으신 분이라면 몽크로 플레이해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슬러그캣과 사뭇 다른 분위기를 지닌 빨간 개체, 헌터입니다. 헌터는 다른 슬러그캣과 스토리가 다르고 다른 개체보다 공격적인 플레이가 요구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도전 정신이 있고 피지컬에 자신 있는 분이라면 헌터로 플레이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레인월드라는 게임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이 게임에서 가장 핵심 요소는 바로 비입니다. 지금 같은 장마 기간에 느낄 수 있듯 비는 때때로 아주 피하고 싶은 손님이 되곤 합니다. 특히 레인월드에서의 비는 모든 생명체를 다 쓸어버릴 만큼 강력합니다. 슬러그캣의 여정도 이 비에서 시작되었는데요. 비로 인해 새 보금자리로 이동하던 슬러그캣 무리가 강력한 비를 만나 대피를 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이 어린 슬러그캣이 무리에서 떨어지며 홍수에 휩쓸리게 된 것입니다.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 종종 비를 만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추적추적 내리던 비가 나중에는 캐릭터와 지형지물이 보이지 않을 만큼 화면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비는 모든 생명체를 쓸어버릴 만큼 파괴적이기 때문에 슬러그캣은 비가 오기 전에 쉘터를 찾아 들어가야만 합니다. 비를 피하기 위한 쉘터를 슬러그캣 혼자만의 능력으로 찾아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버시어라는 정체불명의 생명체가 슬러그캣을 따라다니며 안전한 길로 인도하는데요. 쉘터뿐만 아니라 간단한 조작 방법과 음식 위치 등을 알려주어 플레이에 도움을 줍니다. 한편 슬러그캣에게는 공복 시스템이 존재하는데요. 하단에 슬러그캣의 허기 정도를 나타내는 7개의 칸이 있으며 이 칸은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채울 수 있습니다. 서바이버 기준 플레이어는 4칸 이상의 공복 게이지를 채워야만 합니다. 충분한 게이지와 함께 쉘터에 무사히 도착한 슬러그캣은 동면을 할 수 있습니다. 동면에 성공하면 플레이어는 카르마 포인트로 불리는 알 수 없는 문양을 보게 되는데요. 각 구역의 게이트를 열기 위해서는 카르마 포인트를 충족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동면에 성공할 시 한 단계를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슬러그캣을 굶기지 않고 안내에 따라 쉘터에만 도착하면 되는 걸까요? 당연히 슬러그캣의 여정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슬러그캣이 지나는 길에는 슬러그캣 외에도 많은 생명체가 살아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길 위에는 슬러그캣의 여정을 더욱 힘들게 하는 위협적인 종족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오버시어부터 스토리의 핵심이 되는 큰 자매달,
다섯 조약돌도 만나게 됩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레인월드 속 생명체들 간에 생태계가 구현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모든 생명체 간에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먹이사슬이 있고 개체 간의 호감도나 평판까지 구현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때로는 슬러그캣의 개입 없이 두 개체들이 싸우기도 하며 적대적인 개체를 우호적으로 혹은 중립적인 개체를 적대적으로 변화시키는 것까지 가능합니다. 초반에 언급한 것처럼 귀여운 슬러그캣의 비주얼 덕분에 레인월드의 첫인상은 아주 좋았고 힐링 게임으로 착각할 정도로 평화롭게 느껴졌습니다. 한편 게임을 플레이하며 게임에 대해 알아갈수록 스토리나 게임 내 요소들 간 상호작용이 아주 촘촘하고 꼼꼼하게 유기적으로 짜여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단순히 생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존을 통해 게임 속 세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전반적인 스토리와 배경을 알아가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제작진이 한국으로부터 레인월드의 영감을 많이 받았다는 배경이라도 흥미를 끌기에 충분했으며 처음 생각한 힐링 게임과 같은 느낌은 아니더라도 섬세한 느낌의 다양한 도트 이미지들이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나 조작 방법이나 이 세계를 알아가야 하는 방식이 직관적이지 못하고 상당히 불친절하게 제공된다는 느낌을 받기도 했는데요. 오버시어라는 존재가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 역시도 추상적이고 때로는 알아들을 수 없는 오버시어의 안내가 오히려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런 난이도 높은 플랫포머 게임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 조작법을 익히고 슬러그캣을 능숙하게 다루기까지의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게임 오버를 반복하며 카르마 포인트를 잃게 되면 계속 같은 구간만 반복하기 때문에 게임의 방향이 모호하게 느껴지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카르마 포인트의 존재나 필요가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더욱 당황스럽게 느껴질 것이고요. 물론 높은 난이도 또한 하나의 게임적인 장치이자 누군가에겐 매력 포인트로 다가오겠지만 난이도가 조금만 완화가 되었다면 혹은 몽크 모드에서라도 게임을 익힐 기회가 친절히 주어졌다라면 더 많은 게이머들이 더 재밌게 즐길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어려운 플랫포머 생존 게임에 익숙하신 분, 어느 정도 조작감을 감수할 정도로 피지컬이 좋으신 분, 섬세한 세계관과 스토리가 짜여있는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 게임에 깊이 파고들며 숨어있는 요소를 찾아내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 이런 분들에게는 추천합니다. 반면 난이도가 높은 플랫포머 생존 게임이 처음이신 분, 짧은 플레이 타임으로 가볍게 즐기고 싶은 분, 공략이나 모드 없이도 큰 어려움 없이 즐기고 싶은 분, 조작이나 길 안내에 있어 불친절한 게 싫으신 분, 이런 분들에겐 추천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쿠찌와 함께한 레인월드 리뷰였습니다.